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는 본부임차 시리즈 첫 번째 주제였죠. 본부임차 타입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나왔던 이유들 때문에 앞으로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금 괜찮다 싶은 매장들은 모두 본부임차 점포들로만 소개를 받으실 텐데, 오늘은 이런 본부임차 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맹 조건과 투자금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점주님들도 점주님들이지만 각 브랜드 영업, 개발, 신입사원들이 꼭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CU와 GS25 본부임차 타입 먼저 알아보고 다음 주에 세븐일레븐 본부임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은 24시간 영업을 하시는 걸 많이 안 좋아하십니다. 저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점주임차 타입이 아닌 본부임차 타입의 점포를 24시간 안 하는 점포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본부임차는 대학교 기숙사, 지하철이나 어디 회사 내부라든지 지식산업센터 등 특수상권을 제외하고 99% 24시간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강제이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상권 외에 만약 존재한다면 저매출 점포여서 손익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폐점이 임박하여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점포이면 모를까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점, 즉 새로 오픈하는 점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점포의 본부임차 타입에 대해서는 신규점, 본부임차 타입 설명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점은 점주임차이든 본부임차이든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자리가 좋아서 매출이 높아야 하고 조건도 1%라도 더 받아야 정상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같다는 가정하에 어느 브랜드 신규점 본부임차 타입이 더 좋은지 아니면 비슷비슷한지 판단해 보시고 내용 잘 들어주세요. GS25와 CU의 본부임차 타입 가맹 조건 및 투자금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CU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보시겠습니다. CU의 본부임차 타입에는 그린 1, 그린 2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줄여서 G1, G2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타 브랜드와는 다르게 본사에서 월세를 100% 내주는 타입이 없습니다. G1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점주님과 본사가 투자금, 월세, 수익 등 모든 비용을 6대 4로 나눠서 분담을 하고, G2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점주님과 본사의 수익 배분이 68대 22로 점주님 수입이 높은 대신 월세를 점주님이 100% 부담하는 타입입니다. 보통은 G1 타입을 많이 하는데 G2 타입도 간간히 하는 편입니다. 투자금은 가맹교육비 부가세 포함 770만원, 상품 보증금과 소모품비 1,500만원으로 총 2,270만원입니다. 만약 CU 점포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를 더 하신다고 하면 교육은 필요 없으시니 가맹 교육비 700만원에서 250만원을 할인받은 450만원만 납부하시고 당연히 교육은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부임차이기 때문에 본사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권리계약을 다 해놓습니다. 회사가 먼저 보증금, 권리금, 월세를 먼저 다 지불하고 점주님께 투자금을 받고 정상금에서 월세를 차감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타입인 지원 타입은 점주님과 회사가 6대4로 분담하여 투자를 합니다. 권리금, 보증금, 월세 역시 6대4로 공동 투자를 합니다. 투자금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려는 상가가 권리금 5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보증금 권리금의 합인 1억에서 60%를 적용시키게 되면 6천만원을 점주님이 투자 비용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 교육비와 상품 보증금, 소모품 비용이 2,270만원이라고 했으니 총 6천만원 더하기 2,270만원, 즉 8,270만원이 최초 투자금이 되는 겁니다. 만약 투자금이 부족하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임차 비용에 대해서만 유도리를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단 2,270만 원은 어떻게 해서든 내셔야 합니다. 투자금을 계산해보면 임차를 위한 비용에 권리인 5천만 원과 보증금 5천만 원 합계 1억의 60%인 6천만 원인데 만약 점주님이 돈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5천만 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인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한 월 이자 5.5%를 적용시켜 월 4만 5천 원씩 계약 기간 동안 공제를 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 투자금을 6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5천만 원만 냈고 1천만 원은 내지 못하였으니 본사에서 1천만 원에 대해 월 이자 5.5%를 공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와 집기 및 전산 장비는 99% 본사가 지원해서 따로 투자금이 들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약 들더라도 100만 원 정도 선에서 끝날 겁니다. 24시간 영업은 기본 배분율이 60%이며 24시간 미운영은 기본 배분율이 50%입니다. 요즘 지원 타입 계약을 하시면 보통 추가 1, 2% 정도는 받을 수 있어 60%에서 62% 정도로 계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G2 타입은 점주임차 타입인 P2 타입과 비슷합니다. 본사가 임차 계약을 하지만 모든 투자 비용과 월세는 점주님이 100% 부담합니다. 그리고 수익 배분율을 68%에 추가로 보통 1, 2% 정도를 받아 한 70% 정도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G2 타입을 할 바에는 점주임차 타입인 P 타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G1 타입과 G2 타입 모두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편의점 3사 중 계약 기간이 가장 깁니다. 본부임차 타입에서 임차 비용 명목으로 보증금, 권리금을 60% 또는 100% 투자했던 모든 금액은 계약 종료 후 100%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5년 뒤 계약을 종료하게 되더라도 본부임차 타입 점포는 임차 비용에 대한 투자 비용이 100% 환수가 가능하여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점주임차 타입은 장사가 잘 안 돼서 망하면 권리금 투자했던 걸 회수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리스크를 안고 운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GS25의 본부임차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S25의 본부임차 타입에는 크게 GS2 타입, GS3 타입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GS2 타입은 회사와 점주님이 각각 임대료를 50% 부담하는 대신 조건을 최대 67%를 받을 수 있고 GS3 타입은 임대료를 회사가 100% 부담하는 대신 조건을 48% 받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72% 특약과 77% 특약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홈페이지에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입도 있으니 만약 이런 타입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면 개발 담당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2% 특약은 조건을 72% 받는 대신 점주님이 임대료를 70% 부담하는 타입이고 77% 특약은 점주님이 조건을 77% 받는 대신 임대료를 100% 부담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거의 하지는 않아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타입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종류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본부임차 타입을 늘리려고 하는 회사의 꼼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GS2 타입과 GS3 타입을 설명하면서 CU 본부임차 타입들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좋은지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GS15 본부임차 타입은 보통 GS2 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GS2 타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맹교육비 770만원과 상품보증금과 소모품 1,500만원은 C와 동일합니다. 보통 GS2 타입과 GS3 타입은 모두 계약기간이 4년입니다. CU랑 비교했을 때 1년이 적습니다. 또한 임대료와 조건도 비교해보면 CU는 임대료를 60%를 부담을 함과 동시에 조건도 60%를 받아갑니다. 하지만 GS2 타입은 임대료를 50% 부담하고 동시에 조건을 60% 플러스 7%, 즉 최대 67%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플러스 7%를 세부적으로 보면 24시간 영업을 하면 5%,
활성화 장려금 2%, 그냥 2%를 더 주고 싶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 관련, 임차 비용 관련 투자금은 서로 다릅니다. CU의 지원 타입처럼 임차 비용 투자금의 몇 프로만 부담하면 좋았을 걸, GS2 타입은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투자한 보증금, 권리금 등 모든 비용을 점주님이 100%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대보증금이라고 해서 최소 2천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포 임차 비용 관련 투자금은 CU처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권리금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점주님은 투자금이 권리금 5천만 원과 보증금 5천만 원 이렇게 1억에 상품 보증금과 가맹 보증금이 소모품 비용 2,270만 원을 합친 1억 2,270만 원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1억 이상이 들면 아무리 나중에 계약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도 선뜻 투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에 단서를 달아 놓습니다. 바로 최소 투자금 2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투자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해 줍니다. 공짜로 해주지는 않고 과연 어떻게 해줄까요? 아예 투자금을 면제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면제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바로 부족한 투자금에 대해 이자를 붙입니다. 아까 CU는 부족한 투자금에 대해 5.5% 이자를 공제한다고 했죠. GS는 8%나 공제를 합니다. 자, 그럼 권리금 5천, 보증금 5천, 합 1억을 다 내셔야 하는데 2천만 원밖에 없으시면 8천만 원에 대해 이자 8%를 공제합니다. 계산식은 8천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8%, 즉 53만 원을 월세 100만 원에 50%인 약 50만 원에 더해서 총 103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이자 8% 정말 셉니다. 대신 임대료는 CU는 60% 점주님 부담이지만 GS2 타입은 점주님이 50%만 부담하시면서 조건은 최대 67% 가져가는 그렇게 나쁘지는 돈만 있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타입입니다. 다음은 GS3 타입입니다. 조건은 24시간 기준 41% 플러스 7%로 최대 48%입니다. 점포 임차 비용 투자금은 이번에 이렇게 예치 보증금이라고 써 있고 최소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외우지 못합니다. 정말 간단히 말씀드려 보자면 매출 총이익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 총이익이 1,5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2천만 원만 받고 1,550만 원이면 얼마, 뭐 1,600만 원이면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매출 총이익 50만 원 단위로 투자금이 달라집니다. 일정한 단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달라서 직원들도 외울 수도 없고 점주님들도 알려드려도 모르실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G3 타입은 월세를 회사가 100% 내주는 대신 조건은 48%를 받으시고 투자금은 최소 2천만 원은 무조건 내셔야 하는데 이 투자금은 매출 총이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 총이익에 대한 설명은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지원금 제도입니다. 오픈을 했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이 정도는 보장해준다는 금액인데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에서 전기료, 관리비, 뭐 전대료, 임대료, 영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으실 겁니다. 사실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아실 필요는 있겠지만 이걸 받는 순간 남는 계약 기간이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이걸 받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실 거면 그 자리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예시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U의 지원 타입을 보시면 이렇게 300만 원 플러스 월 임차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50만 원 정도가 나와 정말 답이 없을 것 같다 하면 지원금을 받게 될 텐데 300만 원 플러스 월세 부담금을 본사에 지원받게 됩니다. 월세가 만약 100만 원이면 60%, 즉 60만 원은 점주님이 부담하시겠죠? 그럼 300만 원 플러스 60만 원을 하면 360만 원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이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기료와 폐기 등등 영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달 장사에서 36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셈입니다. GS15는 금액이 CU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높은데 GS2 타입 기준 75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750만 원이 역시나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전대료와 전기료, 관리비, 폐기 등 각종 영업비가 빠지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빠져도 4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아마도 나올 겁니다. 일단 매출이 100만 원 미만으로 안 나오게 되면 적혀 있는 금액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금액에서 이것저것 다 제외하면 형편없는 금액이 나오게 되어 정말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매장을 빠져나올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이런 오픈 지원금 제도는 2년이 기간입니다. 전기료는 예전 타입에서는 있었는데 모두 지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고로 세븐일레븐만 전기료 지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무려 50%나 지원을 해줍니다. CU와 GS25의 본부임차 타입은 이런 기준들이 있지만 만약 누가 봐도 예상 매출이 높게 나올 것 같은 입지이면 기준 대비 조건을 더 깎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 매출이 누가 봐도 하루에 40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기준 조건이 67%라고 해서 67% 달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주지 않습니다. 본부임차 점포이기 때문에 이런 배분율 조정이 가능하고 회사가 원하는 조건에 해주실 점주님들만 구인하여 오픈을 시켜줍니다. 신규점, 본부임차 타입, 투자금 및 가맹 조건 등등을 잘 보셨나요? 어느 브랜드가 조건들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먼저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고 이번엔 기존점, 본부임차 타입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규점과 기존점은 확실히 다릅니다. 신규점은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리와 조건을 보고 오픈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존점 본부임차 타입은 매출이 잘 나올 자리 이런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신규점은 무조건 자리와 조건을 따져야 한다면 기존 점은 이미 매출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우선순위로 봐야 합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규점 본부임차 타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다면 다음 주에는 기존점 본부임차 타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